안녕하세요, 존 리빙입니다. 제가 자기 확언을 하면서 하루빨리 원하는 걸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2년 만에 집을 세 채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세 채나 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13년도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는 첫 정규직 직장을 얻고 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첫 직장에서 2년 6개월을 다녔는데 정말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수원에 두 번째 직장을 얻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전세 계약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됐어요. 전월세 계약 자체도 무서워서 어머님께 물어보면서 결국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수도권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당첨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의 목표잖아요. 5년 동안 청약 신청을 꾸준히 했는데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지방이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수도권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무려 300대 1까지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청약 모집을 기다려도 당첨될 확률이 적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매년 분양가가 인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3억 5천, 4억, 4억 5천. 그럴 바에 초반에 분양권을 그냥 웃돈을 주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70%라서 분양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매도인이 양도세를 이제 매수인 부담 조건으로 제시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행복주택이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좀 더 저렴하다고 해서 한창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행복주택이라고 하면은 집주인과 전세 월세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LH나 SH와 같은 정부기관과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게 행복주택이잖아요. 근데 민간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집을 이제 계약을 맺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죠. 근데 제가 행복주택 공고를 보면 결코 민간 분양보다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임대료도 거의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내야 되는 조건들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민간 분양이 좀 더 경쟁력 있고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경쟁률도 또 높아요. 제가 원하는 곳에 당첨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첨될 때까지 기다릴 바에 그냥 직접 발품을 팔아서 원하는 곳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을 보면 종류가 많은데 집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거기에 공시지가 11억 이상이 넘어가면 아파트의 경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 세금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좀 무섭잖아요. 세금을 내기에도 계속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언제 직장이 잘릴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일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라고 이제 궁금해서 미국이랑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그런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나라들도 세금이 굉장히 비싸고 월세도 비싸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세금이 싸진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나마 전세 제도가 있어서 전세를 살아도 되고 그리고 월세도 저렴하고 물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매매가는 비싸졌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전 세계를 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월세비가 상승되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결국에는 이제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은 급매 아니면 분양권 취득한다거나
지방 도시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는 일단 제가 잘 모르고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집값은 어떻게 돼 있을까? 중간에 조정은 오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10년 뒤 인건비는 분명 지금보다 더 오를 테고 통화량은 늘어나 있을 테고 결국 식당에서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분명 2, 3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집값만 내려갈까? 그래도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수요가 줄어들면 그에 맞게 공급은 조절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 사람은 없는데 무작정 손해보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10년 뒤에 집값이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잖아요. 이런 이유들로 제가 이제 집을 두 채, 세 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인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